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그거 무서워서 무기로 이렇게 성폭행 당했는데 거기서 저항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만약에 지금 이걸 차별을 준다면은 그건 좀 아니죠. 성폭행 좀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쟁점이 주머니에서 네. 꺼내서 어쩔 수 없이 줬느냐 아니면 뭐 때려가지고 뺐겠느냐 이 차이가 가장 아니 지금 그것도 말이죠. 쟁점은 그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아니고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거를 쟁점화 시킨 게 지금 박근혜 후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쟁점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광합이 어떻게 했냐, 광합이 뭐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항이 가능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그건 사실 사법적인 판단이 그렇죠. 그거는 이미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 회견에서 밝혀야 할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이게 이름도 정수장학회고요. 또 본인도 이 11년 동안 이사장을 했고요. 최필립 씨라고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의전 비서관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박근혜 후보 담당 의전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거기 지금 이사장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특수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공익재단이고 공공법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름만 공익재단 공익법인이라고 해놓고 실제 운영은 박근혜 후보나 혹은 그 측근에서 계속 해왔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을 원상회복하고 환원하면 되는 건데 괜히 불필요한 거를 아까 사족을 달았다면 이 너무 문제를 만들었어요. 답답한 게 제가 농담 삼아 토요일 날 저녁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요번 거 갖고 5% 이상 지지도를 얻으려면 정수장학회 골치 아플 생각하지 말고 잘 설득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후보한테 예컨대 안철수 재단이 됐건 문재인 후보가 됐건 맡아서 경영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손 떼서 저는 이 문제 확실하게 터는데 가는 김에 제가 받았던 월급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반이 되니까 이렇게 했다면 5%가 아니라 10%쯤 올라갈 겁니다라고 저는 사과를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웬걸요? 똑같은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전에 했던 말이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를 직접 한 것뿐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이름 바꿔달라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죠. 직접 얘기했죠. 직접. 아니, 이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박근혜 후보가 오늘 보면 저 개인 택시 운전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했죠. 보면 최필립 이사장 보면 기자분들이 물었어요. 그 사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퇴 안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가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오늘 한 얘기를 어저께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형식 논리에 빠져서 내가 7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제 툭 터놓고 국민들 앞에서 하여튼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은 하여튼 우리 보면은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이사진들 다 퇴진하는 가운데 정말 누구든지 다 공신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 인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수장학회를 운영해주고 또 이름도 바꾸고 함으로써 정말 우리 아버지의 뜻이 정말 빛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사실상 그날 어제 최필립 이사장과 현 이사진들을 갖다가 퇴임을 갖다 종용했더라면은 아까 우리 세 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 이하 10% 이하 강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여부를 할 필요 없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사진 다 퇴진하고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해라. 강하게 그 자리에 부를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상의를 안 했다는데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 가지고 혼자 결정했겠어요. 더 큰 문제가 많은 거예요.参모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참모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못 가졌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참모들의 조언을 받으면서도 본인 시각에서 최종 정리해가지고 나왔거나 이랬다고 봐집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최소한 공식적인 캠프. 선대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후보라는 건 배웁니다. 그러면 그 스태프들, 참모들 그 의견을 또 고루 들어야 됩니다. 공적 기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선 조직이랑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탁월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 생각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후자는 아닐 것 같고 아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치권 여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비선 조직 또 비선 조직에 있던 이른바 4인 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래 공식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또 보면 얼마 전에 영입했던 안대희 대법관까지 지나신 분 아니에요? 그분하고는 좀 상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황무여 대표도
판사 근데 출신이 거기 법조인이다. 이런 거죠. 네. 이 대선이라고 법조인. 하는 거는요. 아까 네. 제가 그 대통령 후보는 배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 감독도 있어야 되고. 자, 감독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전략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싱크탱크도 있고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법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와 법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적법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서는 이건 좀 표가 떨어질 행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안 1, 2, 3 이렇게 가져가면 네. 후보가 봐가지고 거기서 대안 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을 거쳐서 행동에 대한 대안을 선택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선대위 자체가 원래 그런 기능 아닙니까? 선거 지금 대책을 좀 구상하고요. 작전을 짜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한 축가 후보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동안에 주요 세 후보 비교했을 때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고 무기라고 내세웠던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정치 현장에 오래 있었다. 좋게 얘기하면 국정 경험에 가까운 경험이 많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보면은 과연 경험이 많았는가? 과연 경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차기 국정을 맡겼을 때도 과연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의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여기서, 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네, 여기서 OX 한번 오래간만에 하겠습니다. 자, 최필립 이사장 지금 못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오늘 택시 기사들 만나서 물러나가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자, 최필립 이사장 사퇴해야 한다. O. 이건 아니다. X. 네,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물러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다 물러나면, 일단 물러나야 되는 거고, 물러난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좀? 그게 해결이 아니라 안 되죠. 그러니까 물러난다고 해도 이게 그럼 물론 나도 그게 시작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나 방법이 없네. 자, 다른 얘기하죠 이제 다음. 아니 지금 누가 하나 X 들었어야 얘기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끝났으니까. 문제를 내주십시오. 예.